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한 투매쇼 목요일을 책임지는 두 남자, 나이스헌터 금종욱 멘토입니다. 네, 브레인 멘토 노영석 멘토입니다. 브레인 멘토님, 저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놀랬어요. 왜요? TV를 보다가 네. 제가 저렇게 뚱뚱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TV를 바꾸셔야겠네요. 평소에 안 그러신데. 저 실제로 봐도 날씬하죠. 시청자 반응은 좀 어때요? 뚱뚱하게 나온다고. 진짜요? 살 좀 빼라고 합니다. 살 좀 빼셔야겠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방송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와서 화끈하게 임팩트 있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준비된 화면 보고요. 오늘 시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좀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좀 얘기할 거리 좀 많은 날인데요. 자, 브레인 멘토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웃다가 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해서 조금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오늘 202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후반 장 11시경 넘어서부터 좋은 모습 보이다가 후반부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검정선, 이 검정선이 지금 여러분들 5일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5일선이 지금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에 그 목요일 날 제가 방송했었을 때 십자도지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십자도지가 발생하면 꼭 제가 사고를 터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뭐 우연인지 뭐 어쩐지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신기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너무나 과열된 국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다음에 좀 2020포인트를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천천히 여러분들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죠? 코스닥 시장이요. 코스닥 시장 오늘 또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합주까지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에요. 전환선에 보시면요. 너무나 과도하게 기준선하고 벌어져 있는 일목균형지표상에서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9일 안으로 또는 7일 안으로 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라면 며칠 안으로 또 한번 좀 위험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좀 위험한 시장으로 좀 보시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선 저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선물, 파생시장하고 좀 연관돼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런 화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다음 달에 있을 옵션 만기 때 투자자별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화면에 지금 개인들의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옵션 쪽에서는 양 매도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풋옵션 쪽에서는 252 이하로 빠져야지만 수익이 나는 254.50 이하로만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반대로 콜옵션 쪽에서는 270 이상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기 때가 되면은 시간가치 프리미엄 때문에 지수는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 개인들은 55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웬만하면 옵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옵션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옵션은 무서워서 아직은 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264포인트 이상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힘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 때까지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본이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계속 매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금융투자 쪽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콜옵션 쪽, 풋옵션 쪽 모두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요. 지금 숫자로는 269.50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지수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한 264 정도나 263 그 이하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은 얼마만큼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매수를 끌어올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지수를 이끌기 위해서 시장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 이상에서는요 펀드 환매 물량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 상승은 조금 저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매수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수익 나신 종목들은 조금씩 현금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브레이멘토는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미국장 연일 신고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미국장 어떻게 보세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일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하고는 정반대적으로 흘러갔다가 또 우리 시장 올라가면은 미국 시장은 뭐 그에 상관없이 계속 가고 빠지더라도 계속 가고 우리 시장하고 그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양책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내수 부양을 살리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잘 먹겠다고, 우리나라들이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의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쪽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하고는 크게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그 중국 PM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았어요.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와서 중국 관련주들 좀 좋을 만한 종목 있으면 좀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라는데 최근에 그 5월 달에 많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올라갈 때는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너무 빨리 떨어지고 하면 숙명 기간이 되게 되면 오랜 동안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저는 별로 지금 뭐 낙폭과대로 있는 것 같은 경우 뭐 락앤락 같은 거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로서 지금으로서는 자리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예전에는 그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보령메디앙스 뭐 이런 건 실체가 없는 종목이고, 뭐 차이나 하오란 이런 중국 상장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지표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저도 많이 좀 당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관련주를 좀 매수를 했다가 좀 당한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삼위각기 같은 종목, 예, 삼위각기 같은 종목은 실제로 이제 중산층들이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좀 중국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예, 계속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좀 실제적인 있는 종목들, 예, 요런 것 좀 뭐 이런 걸 사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저의 관심 섹터가 아니라서 조금 천천히, 조금 기다렸다가 네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요,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중국 관련주 뭐 차트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중국 관련주요? 네.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중국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락앤락 한번 볼 수 네. 있을까요? 락앤락 한번 보겠습니다. 락앤락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입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 차트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상향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중소형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제는 중소형주들을 약간 좀 쉬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싶어져요. 그래서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많이 컸었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예, 중소형주는 투자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좀 그 실적이 좀 돌아서는 중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인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긴 한데, 다음 주에 좀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네, 휴가철이라서 지금의 투자 전략을 좀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요,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8월달, 매년 7, 8월간, 매년 7, 8월달이 되면,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매년 7, 8월달, 작년에도 7월달, 8월달에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죠. 네. 그 재작년 13년도도 마찬가지로 7, 8월달에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휴가 가시고 당분간 주식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일부러 좀 빼는 거 아닌가요? 그럴 시장 보지 수도 말라고? 있겠죠. 네네. 네. 작년 7월 달에도 정말 힘들었던 장이었죠.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뭐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걸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던 그런 시기라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번 올해에는 좀 이런 모습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주택 채권 지수 이런 게 지금 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또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러를 회수한다라는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이 한 번씩만 나와주더라도 우리나라는 카운터 펀치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한번 환율 동향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우리나라 환율 좀 어떻게 보세요? 환율 오늘 조금 1028원까지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며칠 동안 상승했다가 며칠간 조정을 또 받았었죠. 그리고 네네.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 한 4, 5거래일 안으로 오늘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또 다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시장은 좀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만 해도 1,000원대를 깨고 900원대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런 모습으로 안 나와요. 환율적인 부분에서 다시 좀 올라와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진짜 9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서는 환율로 인해서 크게 충격받은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 리스크 문제는 이제 조금 좀 접어두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 관련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네. 네. 자, 이제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종목들 핫 키워드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네요. 자, SK 이노베이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우리 국민들을 울게 만들었던, 정유주였는데, 오늘은 좀, 불기둥, 쏟았어요.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렸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오늘, 6.35%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반등인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그리고 뭐 배터리에 대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이슈로 함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항대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크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제가 봤어요. 장중에 봤는데 이게 지금 구름대입니다. 여러분들 구름대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나왔죠. 근데 만약에 내일 구름대 상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라면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이 맞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제 정제 마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환율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원유를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환율이 좀 낮아지면서 원유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정제 마진을 통해서 수출도 하는 업체가 이 정유업종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석유 소비가 줄어든 건 맞아요. 석유 소비가 줄어든 건 맞는데 전기차가 이제 나온다고 해서 석유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전기차로 인한 석유 소비 감소는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에서 낙폭 과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 쪽에 지금 오늘 PMI 지수가 올라와서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브레인 멘토께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름대를 지지하는지 구름대를 넘어서서 그 위에서 지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정우 멘토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에 대한,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가 아직은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라면 또 어느 정도. 주식은 또 꾸며놓고 사는. 그렇죠. 그런 분을 봤을 때는 괜찮다. 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고점에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지금 구름대가 선행스팬 일자리가 한 번도 최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고점 11만 3천원대를 11만 3,700원대를 아마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헌터 멘토님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사시면요 연말에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말고 S-OI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인데 지금부터 사두셔서 연말에 배당도 받으시고 수익률도 같이 얻으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모아 보셔도 대응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글벳입니다.
자, 오늘 또 구제역 뉴스가 나왔네요. 예, 구제역,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구제역 뉴스 같은데, 예, 이 이글벳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는데, 관련주들 어떻게 같이 보셨는지? 이글벳하고 제일바이오, 파루, 관련 섹터 종목들이 움직였죠. 근데 오늘 저 멘토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했었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 했었죠? 계절주라고 했죠. 이게 파루와 이글벳이 계절주라고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한 가지 정했습니다. 예, 뭐라고 정했죠? 네. 계절 세일주라고 했었죠. 네. 장마주. 장마주라고. 장마철이 되기 시작하면은 구제역이 돌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멘토님이 추격 매수 해야 될까요? 저는 좀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시면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놀았다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 좀 관해서, 예, 그런 분들만 좀 매매를, 네.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분석에서 차트 좀 어떻게 보셔야 될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팁 하나 정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급등주, 이제 테마주, 네. 그렇죠.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양봉 출발, 쉽게 말해서 플러스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아예 접근할 생각조차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급등주 테마주를 겪어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급등주의 탈출구는 5일선. 5일선을 이탈하면 네네. 그 종목은 거의 다 급등주의 테마가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차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파루, 다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비슷한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만 거래량으로 작은 거래량으로 큰 거래량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파루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회사의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선수분들 아니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웬만하면 좀 차트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지금 차트로서 한번 팁을 한번 좀 드리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 까만색 선이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이 밴드 밖을 벗어날 확률이 96.5%가 될 정도로 잘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급등주나 중소형주의 테마주에서는 많이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긴 샀는데,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오히려 그냥 저점 종목 잡으시면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뛰는 종목을 잡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예. 이럴 때는 언제 매도를 하시면 좋냐면요. 예전 차트 보시면은, 자,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선, 이 분홍색, 핑크색 선이 있는데, 이 선이 3일선입니다. 3일선. 이 유일하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3일선인데, 이 3일선이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테마성을 한 번씩 불 때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데요. 자, 예전에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다가 3일선 안으로 꺾이는 시점이 거의 정확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랑 3일선을 이용하시면은 그나마 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 또 SK 하이닉스네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좀 실적 나왔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최근엔 좋게 나온다 했다가 요즘에는 또 도는 소문에 하면 이상한, 소문도 조금 돌고는 있죠. 근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또 갖고 나오게 된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됐고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차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하락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전에 한번 봤듯이 얘기했듯이 저번에 이 종목을 갖고 나왔었는데, 오늘 또 십자도제예요. 오늘 제가 십자도제밖에 모르는 줄 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 나빠요. 전날에 그렇게 저번 주 목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더니, 그날 이후로 금요일 날부터 아주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52주 신고가 돌파한 종목 조심해야겠죠. 근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명목 하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거 찰나를 이용해서 좀 매도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멘토님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오늘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종목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갈 텐데 이미 고점에서 더 폭탄 돌리기죠. 네, 누가 폭탄을 잡고 터지느냐. 그 게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폭탄 잡고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원래 그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최대 실적을 내놓고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런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SK하이닉스는 좀 쳐다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좀 낙폭 과대 종목, 올라오는 종목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지수 하락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할 시간인데요. 준비된 화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조국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빅솔론이 오늘장 0.89%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0%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노영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일진 디스플레이 1.7%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3.4% 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한일사료가 오늘 장중 손절가인 1640원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7.1%로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3.4%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9.8%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한화가 9.5%로 또다시 순위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윈이 25.7%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조민규 멘토가 오늘장 누적 수익률 68.9%를 기록하며 1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60.9%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3위는 김선유 멘토가 20.6%를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조민규, 김선유 멘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헌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히든카드를 공개해줄 멘토인데요. 여러분들은 포트 안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히든카드 같은 종목 하나씩은 갖고 계시나요? 저번 주에도 하나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하나 더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오늘 알려드린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요. 제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일하게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빅솔론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저조하네요. 0%. 우선은 AS부터 좀 해드리고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이 빅솔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뭐 지나가는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피자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치킨 배달하시는 분들 카드 단말기 한 번씩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피자를 시켰는데요. 단말기에 빅솔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올라가지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을 추천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꾸준한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요. 급등주 찾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갖고 계시면 좋은 수익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차트 보면서 제가 AS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하단부에 있는데, 21선은 아직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에요. 21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이 위쪽에 보시면 녹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녹색 선이 61선이에요, 61선. 자, 지금 61선과 캔들이 거의 맞닿는 부분에 와 있는데, 요 61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나 갭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회사 내용 괜찮은데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쁜 성적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 대비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이 61선과 맞닿는 시점, 이 시점에선 어느 정도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드리는 손절가 10,000원 선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키워드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닥 따지기. 마지막 키워드, 턴 어라운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참 많죠? 어떤 걸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모바일 게임주 뿐만 아니라 PC 게임이라든지 뭐 온라인 게임, 모든 게임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 볼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닥 따지기죠. 바닥 따지기라는 만큼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뭐 손절선만 잘 지켜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턴어라운드인데요. 지금 실적 많이들 나오고 있죠.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좋지 않을 전망인데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은 연말 때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NH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은요, 게임주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뭐 연예기획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연예기획사는 전혀 상관없고, 게임이나, 여러분들, 최근에는 좀 다른 사업부를 좀 인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꾸리고 있는 회사인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이제는 이제 좀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크게 지금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스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는 회사와 두 번째는 한 게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장기라든지 포커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웹보드 게임을 많이 주로 다루는 게임이 한 게임인 회사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게임, 뭐 잘 보시면 이제 포커 게임, 그리고 뭐 포커 게임 중에서 하이로우라는 게임도 있고요. 이거는 제품명이 아니고 게임 규칙 이름입니다. 그리고 축구 게임, 뭐 윷놀이, 장기, 바둑, 뭐 못하는 게임들이 다 없어요. 이런 게임들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게임이고, 다음 화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아이콘만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문질문질하는 게임도 있고요. 뭐 여기 돌 게임, 스톤 게임도 있고, 뭐 팡팡 게임 있네요. 뭐 야구 게임도 있고 이런 게임들 다 가지고 있는 게 NHN 엔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예전에는 네이버 NHN에서 분산을 했어요. 네이버와 NH 엔터가 나뉘었는데 네이버는 잘 가는데 NH 엔터는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년에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머니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현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임도 12시가 넘어가면은 청소년들은 못하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게임과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3분기에서부터 턴어라운드 할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게 NH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NH엔터 포커게임입니다. 포커게임의 게임 트래픽 주의라고 하는데, 트래픽이 뭐냐면은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냐.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 쓰면은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이 웹보드 게임 규제를 하는 이 시기부터 급락을 하게 되죠. 예, 게임 이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가 팍 줄었어요. 이때부터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주가도 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계속 완만해지고 있죠. 예,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분야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이쪽 화면인데, 자, 한 게임 로우 바둑이 이것도 게임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븐포커, 맞고, 예, 등등등. 예, 요런 거를 다 보시면 추세가 계속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 여름부터 쭉 줄어들고 있고, 쭉 줄어들고 있고, 쭉 줄어들고 있어요. 이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올라가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게임, 예,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 됐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질문질 게임이 일본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디즈니 응흥이라는 예, 게임인데, 일본 앱스토어에서 실제로 예, 1위까지 했었던 종목인데,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이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원. 엄청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모바일 게임을 잘 안 해요. 콘솔 게임 위주로 하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은 계속 상위권의 매출이 예, 꾸준하게 나오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좀 하나에 미치면 꽂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요. 예, 그래서 이 게임, 예, 문질문질 비슷한 게임, 요 게임 때문에 매출이 2분기 때는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게임 아까 전 화면을 보셨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화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우파로, 네, 우파로 이건데, 지금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게임이고요. 세 번째는, 예, 이것도 게임, 예, 공개는 안 되지만 신작 게임이에요. 신작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이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데모 화면을 봤는데 그래픽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게임보다도 좀 그래픽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신작 게임들이 나옴으로써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주들은요, 매출이 증가해서 오른다기보다도 제일 좋은 호재는 뭐냐면요, 신작 게임 발표입니다. 신작 게임이 얼마만큼 기대감을 갖고 나오느냐, 신작 게임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치는데, 이제 신작 게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기존에 나왔었던 그 게임들이 이제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뭐냐? 예, 여러분들 뭐 남성분들이면 다 좋아하시죠? 예, 세븐포커인데, 예, 세븐포커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게임이 없었어요. 모바일 게임 중에 이 포커 게임이 없었는데, NHN 이제 한 게임이죠. 한 게임에서 포커 게임을 모바일로 출시하면서 모바일 쪽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지금 이 화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게임 포커 게임인데, 이걸 가지고 왜 나왔냐 하시는데, 지금 이 북미 시장에서 소셜 카지노 쪽 게임이 진출할 예정입니다. 즉, 페이스북 같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포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너도 나도 포커 게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을 해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특히 페이스북 같이 이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출시한다면 분명히 매출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선 반영이 됐어요. 한 번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좀 이제 매출 때문에 좀 갉아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 이유로 빠진 것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주가도 좀 빠지긴 했어요. 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밑에서 싸게 잡는 게 임자입니다. 예, 고점에서 잡는 건요,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점에서 사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연말에는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성장입니다. 매출 성장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쭉쭉쭉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더 이상 이제 PC 게임,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 소용없습니다. 악재로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여졌고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모바일 게임 쪽, 모바일 쪽 매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웹보드 게임 규제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이제 저점 다지고 올라오면은 견조한 흐름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화면인데 지금 새로운 매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크루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자, 옆에 보시면 티켓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게임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자, 게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더 얻어야겠어요.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 사람을 구하는 인크루트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자, 티켓, 영화 티켓, 공연 티켓, 스포츠 티켓, 모든 티켓을 판매하는 이 티켓링크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만큼 자금의 여력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10,000%가 넘어요. 11,000%의 놀라운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금이 남아 도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좀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NH엔터인데 지금 현재 흐름은 오늘 38,500원 차트 흐름 보면은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종목은 거의 바닥선이 67,000원인데 한 7만원 정도 선까지는 지켜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가격이 73,000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꼭 반등을 7만원 선이 깨지면 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7만원으로 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최소한 2달 이상 갖고 계시면 목표가 이상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3분기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휴가비 조금씩 아껴셔서 매수하시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스헌터였습니다. 네, 브레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히든카드 종목, 오늘 발표하기 앞서서 지난 종목 AS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의 일진 디스플레이를 추천해드렸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조금 제가 일부러 높은 가격대, 그날은 9,400원대였는데 그날 9,600원을 한번 차트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날이었죠? 네, 9,600원을 돌파하면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밑에서 잡으라고 하면 못 잡아요. 그렇지만 돌파하면 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근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전에 마주보는 거래량 이후에 하락을 한다든지 크게 음봉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다시피 다른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격도와 그다음에 DMI를 한번 보자라고 했었죠. 이격도 같은 경우도 아직도 100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힘이 좋다. 60일 이격도도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DMI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DMI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DMI가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고 마이너스 DMI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적으로 아직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여러분들 봤을 때 투자심리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심리선을 봤을 때도 크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투자심리선. 자, 여기 보시면요.
투자심리선을 보시면 지금도 50선을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힘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아직도 살아있다. 투자 심리가 약했던 50 이하, 20, 30 이하의 지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강하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진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여러분들 매수하기에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종목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PCB입니다. 두 번째 수요 공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적. 자, 네. 첫 번째 PCB입니다. 여러분들 PCB 생소하시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판의 회로 기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전자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회로 기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입니다. 모든 제품에 다 쓰여요. 전자제품, TV, 핸드폰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적입니다. 아쉽지만 실적은 아직 안 좋아요. 하지만 차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예, 대덕 GDS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덕 GDS. 네. 좋습니다. 자, 대덕 GDS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적은 아직,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실적이 저번 등의 영업이익 중과율이, 저번보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기업은요, 쉬어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사 했던 집안이, 장사 잠깐 힘들 때 다시 장사 잘할 수 있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이 잠시 쉬어갈 때 이럴 때가 적정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대덕 GDS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차트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일진 디스플레이하고 같은 맥락의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7월 2일 날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블루오션 차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상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도 저번에 7월 2일 날 거래량으로 인해서 추세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덕 GDS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DMI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그랬었죠. DMI 차트 한번 보시면 플러스 DMI와 마이너스 DMI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격도 또한 그 다음에 투자심리선 보시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열권에 있지만 과열권에 들어가면 요것은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덕 GDS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과열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수가는요, 13,300원대입니다. 조금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여러분들 하시고 이상 여기까지 브레인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시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번 시간보다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왔는데, 좀 저희 말씀드리는 게 좀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와야겠죠. 시간이 짧았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예, 브레인 멘토 위해서 제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